자, 지금부터는 정치권 소식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 10시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현재까지로선 최종 변론 기일이라서 국회 탄핵소추단 측은요, 마지막이라고 하고 윤 대통령 측은 추가 기일 더 잡아야 된다. 이렇게 조금 전까지도 맞서는 모습이 연출됐는데 자, 헌재에 들어가기 전 양측 목소리 저희가 담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못난 나쁜 감독은 경기에서 지면 선수들 탓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모든 것이 내 잘못이다, 내 탓이다, 내 부하들은 선체 주고 용서해달라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비겁한 리더십을 국민들도 규탄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들께서 정말 역사에 죄를 짓지 않도록 이 재판에 정말 충실하고 내실 있게 심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어쨌든 대통령 지금 최후 변론이라 그러나요? 마지막 하시는 말씀도 있고 아직 기일을 잡아야 될 절차가 지금 남아 있죠. 그런 부분이니까 오늘 다 이 변론이 끝나는 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네, 김종국 행정관님께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국회 측은 들을 거 다 들었다, 그만하자, 변론 끝내도 된다 이 얘기고 일단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할 말이 더 남았고 증인들도 더 불러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지금까지 쭉 흘러온 상황 보시면은 이대로 끝내도 되는 건지 더 들을 얘기가 있는 건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제가 볼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최종적인 판단들은 헌재가 하는 거겠죠. 네. 헌재에 계신 분들은 대통령, 그다음에 대법원, 그다음에 국회에서 추천된 분들이 모여서 평의를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이거 갖다 진행하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 지금 헌법재판관 변론기일에서 문영배 재판관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하는 얘기들은 내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평의를 통해서 만장일치로 합의된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지금까지 7차례의 변론을 거치면서 소위 이 8번째 판단을 가지고도 충분히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내란 혐의 우두머리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파면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할 수 있다라고 내부적으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어떤 피청구인 측이나 청구인 측 같은 경우는 불만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그 불만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자기들이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인 것이지 최종적인 헌재의 결정 사항들은 헌재 재판관 8인의 결정으로 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왈부할 하등의 근거가 없다. 만약에 그런 근거를 얘기한다면 그럴 만한 충분한 입증 자료를 제기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부정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직까지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론을 더 해야 된다면 소위 변론을 해야 되는 중대한 증거를 그 주장하는 측에서 제시를 해야지만 거기에 따른 헌재의 평의를 통해서 그 이후에 또 다른 증인을 채택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할 수 있을 건데 제가 볼 때 지금까지는 소위 피청구인 측, 소위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서 여기에 근거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본인들이 더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다면 네. 거기에 따른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조금 전에 시작된 8차 변론인데 조금 전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김민전 의원이 방청한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두 의원이 오늘 현재 방청하기 들어가기 전에 얘기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원으로서는 당연히 봐야 되겠죠. 네. 특히 여러 가지 헌재가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많은 의혹들이 있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우리가 지켜보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아니,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헌재가 너무 불공정, 졸속 심리에 완전 대명사 같이 돼 있잖아요.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졸속 심리를 하면서 과속 페달을 밟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불공정하고 졸속 심리하는 그 현장을 보면서 제가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차원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정치권의 헌재 흔들기
네, 현재로서는 최종 변론 기일이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도 방청 가면서 윤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러 가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자 그리고요 지금 현재에서 대심판정 안에서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재판이 너무 빨리 흘러간다. 지나치게 빠른 것 같다. 우리 측 의견을 하나도 들어주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는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 중대한 결정이 어떤 얘기인지 궁금하긴 한데 일단은 석동현 변호사가 헌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런 얘기를 헌재에 입장하기 전에 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헌재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 헌재가 하는 잘못이 도를 넘은 것 같은데 어떤 잘못을? 지금 대통령에 대한 재판, 나라에 존망이 걸려 있는 이런 재판을 뭐 쫓기듯이 이렇게 시간을 분 단위로 제한해 가면서 이렇게 재판해서 되겠냐고요. 충분하게 할 말, 따질 말은 다 하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 사실을 정말 신중하고 내실 있게 따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도를 넘은 겁니다. 예, 윤곽근 변호사가 조금 전에 헌재에서 일단은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하는데 강준혜 변호사님, 일단은 중대한 결정이 어떤 부분일지 궁금한데 일단은 재판이 너무 빠르게 가고 있다, 뭐 졸속집니다 이런 한간의 비판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관련된 내용일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죠. 지금 중대한 결정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은 거의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떠한 내용이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문제 제기하는 부분은 분명히 절차에 관한 부분일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어필을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그저께 있었던 7차 변론에 있어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기각이 되었죠.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국무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그 이전에 그 7차에 나왔던 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라든지 계속적으로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국무회의를 관장하는 것이 국무총리인데 한덕수 총리까지도 증인으로 받아주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의아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부정선거 관련해서 조금 아까 이제 행정관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증거를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동안의 선관위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선관위 측에서 본인들이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전혀 호응을 하지 않았고 국정원에서 23년에 약간의 그 봤을 때 내용을 보았을 때 어떻게 보면은 통합선거인 명부에 대해서도 해킹이 가능했다라는 것이 7차 변론기일에 나왔었던 그 국정원 차장의 또 증언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선관위 서버에 대해서 검증 신청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도 역시 법원에서 지금 기각이 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저는 헌재가 이번에 탄핵 심판에 대해서 어떠한 결론을 내던지 간에 이 결론은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 모두가 납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좀 두 쪽으로 갈라져 있는 국민을 통합시키는 역할을 헌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헌재가 속도전에 너무 매몰이 되면서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해소를 하지 못하는 부분들, 이것이 지금 논란을 키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이 중대한 결정이 어떤 것일지 궁금한 대목이긴 한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어떤 윤 대통령 측에 이런 반발하는 모습에 이거는 재판 지연 꼼수다 이렇게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내란 속의 윤석열 파면이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이 사는 길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내란 속의 윤석열 탄핵 심판 8차 변론을 진행합니다. 재판부가 미리 공지한 마지막 재판 일정인데 추가 변론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큰 변수가 없다면 다음 주 안에 모든 변론 절차를 마무리하고 늦어도 3월 초엔 탄핵 심판 선고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종 변론 종결 10하루 만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 만에 선고했습니다. 윤석열 측이 추가 증인을 신청하고 변론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탄핵 재판 지연을 노린 꼼수를 쓰고 있지만 어림도 없습니다. 네, 김종욱 행정관님, 일단은 재판 지연 행위라고 윤 대통령 측의 어떤 반발이 보이는지 혹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더 들어줄 필요가 있는 건지 한 번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중대한 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재판부 협박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헌재 같은 경우는 단심제입니다. 예를 들면 국회에서 대통령을 탄핵했기 때문에 탄핵을 인용할 건지 기각할 건지만 결정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다른 걸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소위 피청구인 측인 기각될 것인가 인용될 것인가를 따지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중대한 결정이라고 하는 건 재판을 회피하는 건데요. 재판을 회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직책을 내려놓는 겁니다. 하야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저는 그 외에 다른 무슨 내용들이 있나? 아무런 내용도 없는데 아직까지 변론기일을 연장하지 않을지 결정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8차 변론기일에서 저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재판부를 압박하거나 재판부에게 압박이 아통하지 않으니 이런 제기를 함으로써 보수층들을 결집시켜서 어떤 형태로든지 헌재를 공격하기 위한 어떤 방안으로 저런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헌재, 법원, 공수처를 공격하는 것은요. 소위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가기관을 공격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대통령을 변호하고 있는 변호인단이 국가기관들을 공격하라고 저렇게 계속 문제제기하고 있는 건 본인 스스로가 반국가 세력이며 반체제 세력이라고 하는 것들을 자임하는 행위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적어도 저런 내용들을 하기 이전에 충분히 7차 변론 기일까지 자기들의 증인들을 왜 더 많이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을 설득하지 못한 것이 잘못인 거지 그 결정을 하지 않은 헌법재판소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전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제가 지금 3차례 대통령 탄핵이 있었습니다만 네.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보다는 제가 볼 때 길 것 같고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짧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 건지에 대한 기준을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기준도 없어요. 자기들 얘기는 뭐냐면 180일을 따박 채우라는 얘기밖에 없거든요. 맨 처음 했던 얘기가. 저는 거기에 따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게 네. 아니라. 자, 보신 것처럼 화면에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은 7차 변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17차 변론까지 갔는데 일단은 현재까지는 윤 대통령은 8차 변론이 진행됐고 추가로 기일이 잡힐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 오늘도 아마 첨예하게 이 부분을 붙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오늘 아침에 헌재가 너무 속도전에 열을 올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 탄핵 심판은 나라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재판인 만큼 객관적으로 증명된 사실과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의 법적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그 진행 과정에 있었던 일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과 거짓이 혼재되어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무슨 초능력으로 참과 거짓을 가려내겠다는 것인지 그 기준조차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반드시 확인해야 될 사안들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속도전만 벌인다면 국민들께서 납득하지 못할 겁니다. 네, 강준혜 대변인 일단은 네. 헌재가 답을 정해놓고 달리는 것 같다. 뭐 추가 기회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와는 다른 상황이에요.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는 형사소송법에 있어서 검찰에서 피의자 신문 조서를 본인이 그것을 재판에서 부인을 하더라도 증거 능력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 법이 개정이 되었고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각종 지금 나와 있는 증인들이 나와서 검찰에서 진술했던 것과 좀 다른 이야기들을 네. 하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신빙성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직접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인데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해야 된다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요청을 묵살을 하고 그냥 지금 관련자들의 검찰에서의 그 조서를 가지고서 증거를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재판관들이 이제 검찰 조서 내용을 좀 선별해서 본인들이 판단하겠다는 지금 거죠.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얘기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지만 헌법재판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만 준용하면 된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한 것이고 그리고 지금 증인들이 나와서 뭐 언론에 그동안에 보도됐던 것 그리고 뭐 검찰에서 진술했던 것을 알려진 내용과 굉장히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가 심리를 직접 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 측과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죠. 결론이 어떻게 나던 간에 어쨌든 저는 원칙을 지키면서 진행을 해야만 그 결정에 대해서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헌재가 최근 10년 동안에 6건의 탄핵 심판을 했는데 평균적으로 한 202일 정도가 걸렸어요. 네. 근데 대통령이 지금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것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그 심리 과정에 있어서 거의 손을 놓고 있었던 거 모두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조금만 더 변론 시간을 달라, 증인신문을 조금 더 길게 해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묵살하면서 지금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 나름대로 판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을 국민들께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현재로선 최종 변론 길이라서 현재 내부는 물론이고 외부에서도 굉장히 긴장감이 정말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현재 재판에서는 어떤 말들이 지금 오가고 있는지 한번 들어볼 텐데 윤정 기자, 지금 굉장히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조태용 국정원장이 증언하고 있는데 많은 내용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10시 30분부터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이 조태용 국정원장이 나와서 지금 진술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핵심이 되는 건 정치인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이 되고 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에 따르면 조태용 국정원장은 홍장원 전 차장이 이른바 체포조 명단을 받아 적었다고 하는데 네. 이 메모가 4개가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홍 전 차장이 국회와 헌재 등에서 메모와 관련해서 설명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지금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이 홍 전 차장은 비상계엄 당일 오후 11시 6분쯤에 여인영 전 사령관이 전화로 체포조 명단을 불러줬고 이걸 국정원장 공관 근처에서 받아 적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날 조 원장이 CCTV를 확인을 해보니 그 시각에 홍 전 차장이 이 공관에 있었던 게 아니라 사무실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경위가 메모 작성 경위가 다르다. 이런 내용을 지금 증언을 한 상황이고요. 또 홍 전 차장을 경질한 것과 관련해서는 조 원장이 이 지난해 여름에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지난 정부 국정원에 있었던 야당 의원이 이 야당 의원이라고 하는 건 박지원 의원, 박선원 의원 두 사람 가운데 한 명이 홍 전 차장을 지목하면서 홍 전 차장이 내가 국정원에 있을 때 유력한 사람을 통해서 7차례 인사청탁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다. 이 인사청탁과 관련된 부분이 이 경질의 사유였다라고 지금 진술을 한 상황입니다. 네. 자, 대변인께 한번 행정관님께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홍장원의 메모, 이른바 홍장원 메모가 체포조 가동에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증거다라고 해왔는데 오염됐을 수 있다. 그리고 홍장원 차장의 어떤 위치, 인사 관련된 어떤 의혹 제기를 하는 것 같아서 말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뭐 오염 여부야 지금 형사재판 과정에서 사실 여부가 밝혀지겠죠. 헌재는 형사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내용들이 계속 홍장원 전 국정원장 얘기가 나오면 홍장원 전 국정원장의 메모가 오염됐다. 뭐 여인영이 나오면 오염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지시했던 체포 명단, 조지호 경찰청장이 얘기했던 체포 명단, 홍장원 전 국정원장이 얘기했던 체포 명단을 보면 14에서 16인 거기 나오는 주요한 인물들도 거의 같아요. 그렇다면 저 소위 말하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 여인영 전 방첩사 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3명이 모여서 네. 소위 메모를 갖다가 오염시키기에 서로 뭐 협의를 했다는 얘기겠습니까? 이 내용들은 다 누구한테 지시받았느냐?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한테 지시받은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 세 사람만 아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 체포하려면 아래로 다 예를 들면 지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시받은 사람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전반적으로는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 자체가 이 내용을 오염시키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올 때마다 누군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누구냐? 조태원 국정원장이에요. 조태원 국정원장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이 내란 문제와 관련해서 혐의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고 있는 소위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조태원 국정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오염되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오염 여부 같은 경우는 형사재판에서 판단되면 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하게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다음에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이 실제로 체포를 지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체포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럼 국회의원들이 포함돼 있잖아요. 선관위 뭐 마찬가지고 선관위 직원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민간인이기 때문에 체포하면 안 되는 상황들입니다. 그런 지시가 내려졌다면 반헌법적인 행위들을 한 거예요.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그럼 제가 볼 때 그건 탄핵 사유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거 섞어버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가 되면서 사태를 갖다 다른 방향으로 몰고 가는 거거든요. 헌재는 그런 걸 판단한 데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사실 얘기하는 거죠. 좀 가려둘 필요도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 여러분 이해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 마지막
변론, 현재로서는 마지막 변론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일단 마지막 변론 앞두고 윤 대통령 측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증인으로 신청하게 된다. 앞서 몇 차례 했고 또 기각이 됐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오늘로서도 가장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일 텐데 지금 현재 안에서는 이 내용이 지금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까?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미 지난 재판, 7차 재판에서 증인 3명을 추가로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증인들을 지금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나온 부분이 없는 거고요. 또 추가 변론기를 잡을지와 관련해서도 어제 헌재가 브리핑을 했는데 네. 아직까지 예정이 없다라는 지금 답변 외에는 아직 오늘 재판이 끝났을 때쯤에는 이 결과가 나올 수는 있고 알려질 수는 있겠지만 네. 아직까지는 나온 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정된 변론기일은 오늘이 마지막이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지금 탄핵 심판을 더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증인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앞서서 이 증인 신청을 기각을 했었는데 헌법재판소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의 원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기각했다라면서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증인을 다시 신청을 한 상황이고요. 이 증인 신청을 헌법재판소가 받아줄지 이 부분은 향후에 평의 등을 거쳐서 다시 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받는다면 추가 기일이 잡힐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